한 달에 강연을 40번 넘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날 때마다 늘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고 해요. 도대체 책을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 건가요? 과거엔 우리에게 웃음을 주던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긴 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죠. 지금은 작가이자 강연가, 그리고 연매출 10억 원을 내는 요식업 대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2024년 교보문고 올해의 작가상까지 받았죠. 그의 인생을 이렇게 180도 바꿔놓은 변화의 시작, 그 중심에는 딱 하나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느린 독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주인공, 고명한 작가의 신간, 독서의 기술입니다. 이 책은 크게 3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읽은 것을 어떻게 나와 연결하는가? 오늘 저와 함께 이 3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실까요? 첫 번째,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책 속의 문장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 전 나와 같은 소속사 배우인 진선규를 만났다. 캐나다에서 풀코스 마라톤을 뛰고 왔다고 했다. 선규는 37km 지점에서 갑자기 오열이 터졌다고 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란다. 37km 지점을 달릴 때 그동안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이 터졌다고 했다. 선규는 지금까지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기만 했을 뿐, 자신에게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라는 말을 해준 적은 없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고 했다. 순간 자신에게 너무 미안해서 오열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혼자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다.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걸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독서할 때다. 책은 나로 하여금 저절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한다. 질문을 받은 나의 뇌는 답을 생각한다. 질문하는 것도 나고 대답하는 것도 나다. 독서는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재미있게 만든다. 행복하게 만든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삶의 해답을 찾은 사람이다. 모든 관계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모든 관계가 좋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다. 나에게 있다. 우울하다는 것은 함께하는 나가 없는 상태다. 나를 믿어주고 존경해주는 내가 없을 때 우리는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해도 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우울하다. 독서는 내가 나를 존경하게 만든다. 750쪽이 넘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며칠 동안 꾸준히 읽어 마지막 장에 도달해보라. 책 내용보다도 750쪽을 다 읽었다는 그 사실이 감동적일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이 대견스러울 것이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 나가 나를 믿고 나가 나를 존경하게 된다. 운동이 인간에게 유익한 첫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다. 건강에 좋다는 것은 두 번째 이유다. 운동은 고통이다. 그 고통을 꾹 참고 꾸준히 해내는 자신이 자랑스럽다. 운동 후에 오는 만족감이 바로 이 느낌이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느낀다는 러너스 하이의 순간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다. 선규가 도전한 마라톤 역시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독서와 운동이 인간에게 이토록 이로운 것이다. 지금의 나는 과거 내 믿음의 결과다. 내가 나를 믿는 만큼 딱 그만큼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양자역학적으로 수많은 가능성이 내 안에 중첩되어 있는데
내가 관찰한 만큼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연봉 5천만 원짜리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내 연봉이 5천만 원인 것이다. 연봉을 1억 원으로 만들려면 나에 대한 믿음을 2배로 만들어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롭거나 우울한 시간이 아니다.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고마운 시간이다. 독서를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자. 책이 없으면 나와 무슨 대화를 나눌지 서먹서먹하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가 어색한 것처럼. 조용한 방에 나와 함께 앉아 책을 읽어보자. 독서를 통해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나를 만나보자. 이 문장들 속에서 독서의 진짜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2번째,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작가는 말합니다. 독서를 의지에 맡기지 말고 시스템으로 만들려고요. 대단한 결심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눈 뜨자마자 한쪽,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한쪽, 친구를 기다리며 한쪽, 화장실에서 한쪽, 그리고 잠들기 전 한쪽. 독서를 위한 시스템은 이렇게 작고 단순한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독서가 완전히 몸에 배어서 틈만 나면 책을 펼치는 나를 만들라는 거죠.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좋아서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자주 하니까 좋아지는 것이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뇌를 길들여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책에는 10쪽 독서법, 글쓰기 독서법, 또 읽은 것을 콘텐츠화하는 독서법 등 실용적인 팁들이 가득한데요. 이 10쪽 독서법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3번째, 읽은 것을 어떻게 나와 연결할 것인가. 작가는 책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산책하며 생각을 넓히고 직접 경험해보라고 권합니다. 정답은 책 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시작으로 내가 직접 행동하고 실패하고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가는 거니까요. 310쪽의 작가가 산책을 하며 생각한 부분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 발밑에 있는 저 식물도 매일 저렇게 똑같이 살잖아.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존재하는 거야. 삶이 무의미하니 어쩌니 하면서 세상을 비관하는 인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태어났으니까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지. 내 발밑에 저 식물도 여기 자주 등장하니까 이름을 지어주자. 이제 저 식물을 잎이 색이니까 잎새라고 부르자. 저 잎새는 산에 들에 있는 식물들을 부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산에 들에 있는 식물들도 잎새에게 자기들 옆으로 오라고 하지 않아. 인간 기준으로 파도가 닿지 않은 산이나 들판이 잎새에게 살기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오로지 인간의 기준인 거야. 잎새는 부러워하지도 않고 고통도 느끼지 않아. 잎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느낌이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이곳 갯박이 끝자락에 붙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 그렇게 보면 잎새도 나도 자연인 거야. 그냥 자연.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자연이라 할 수 있겠지만 잎새도 나도 죽은 후에는 자연이라고 할 수 없잖아. 한번 생겨난 것은 있다고 할 수 있어. 존재한다는 거지. 무에서 유가 나온 게 아니야. 원래 존재했었고 모양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원래 없던 것은 영원히 이 우주에 없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하는 거야. 산다거나 죽는다는 인간이 만든 기준일 뿐이야. 잎새도 나도 죽은 후에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어도 여전히 존재할 거야. 그런데 죽은 후에는 잎새의 저 초록색 잎사귀가 없어질 거고 나도 내 몸뚱어리가 없어질 거야. 그럼 나와 잎새는 뭘까? 사실 제가 오늘 유독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을 읽어드린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책 223쪽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만났거든요. 반드시 자신의 채널이 있어야 한다. 일단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을
5분간 낭독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 바란다. 이 문장을 읽는데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한 이 초짜 유튜버는 왠지 모르게 힘이 났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일단 해보는 게 맞구나 하고 말이죠. 느린 독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묵묵히 책을 읽고 내가 책을 읽고 싶어졌던 그 이유와 좋아하는 문장들을 여러분과 천천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나도 오늘 책 한 쪽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느린 독서였습니다.